안녕하십니까. 조수진 정통우파 TV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이 웃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일까요? 오늘은 정치가 아닌 민생, 특히 이 부동산과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괜찮죠?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진압 완료. 인근 항구로 옮겨서 조사. 네, 이런 기사가 있네요. 5월 4일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화물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24명,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전원 무사이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현재 추가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될 예정이었으나 정상 운항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은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선박의 사고라는 것은 단순 해상 사고로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이 이란과 미국 갈등, 그리고 후티 반국 공격 등으로 해상 리스크가 이렇게 높여진 상황에서 저는 이번 사고도 그 연장성산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해상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전략적인 메시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전쟁터인데 정부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의 박민식, 네, 하정우, 한동훈과 3파전.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 50% 방식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와의 3파전 구도입니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총 14곳 재보선 중 12곳 공천 완료, 일부 지역은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이번 부산 북겁 선거는 단순 지역 선거가 아니라 보수 진영 재편대의 시험대입니다. 공천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무소속 한동훈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 분산이 현실화되면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무원칙한 단일화는 더 큰 리스크입니다. 당의 기준과 리더십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수는 단일화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네. 장동혁, 한지아, 한동훈 지원에 사실관계 밝힌 뒤 필요한 조치 이런 제목이네요. 장동혁 대표가 한지아 의원의 한동훈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입니다. 한화갑 의원의 인척이기도 하죠. 이런 인사가 당 공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했다면 이는 단순 개인 행보가 아니라 당 기강 붕괴 문제입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 재편의 핵심 전장입니다. 이 시점 내부 이탈은 선거 패배를 넘어 당 리더십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외부와 싸울 힘도 부족한데 내부에서 지금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전월세 대란, 이 정부 정책, 서울 공급 재앙, 오세훈 탓. 네, 이런 내용이네요. 무슨 내용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전월세 대란의 핵심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 부족을 방치한 채 빌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전세 사기 이후 빌라 기피 현상과 오세훈 시장의 공급 부족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빌라 포비아로 인해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 이번 논쟁은 공급 부족 대 정책 실패 프레임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여기에 이 칼럼에서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중 논평해 드렸죠. 지금 전월세 내라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조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세금 강화와 규제로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은 약 50% 가까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다시 6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주택 종류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책 흐름이 단순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 형성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잃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경우에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시민에서 이제 임대 국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앞섭니다. 즉,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집값 부동산 대책은요. 집값은 못 잡고 전세만 무너뜨리고 있는 행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유정복 1000원 유니버스로 생활혁명 완성, 육아 아동정책 발표 이런 내용이네요. 자,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1000원 유니버스 중심의 육아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000원 주택 확대, 1000원 기저귀 분유, 1000원 교통패스 등 생활비 절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1억 드림 정책을 확대해서 출산, 양육, 돌봄 전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약 500억 내지 60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의 재정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런 기사이네요. 사실 인천 영종구는 저의 지역구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유정복 후보와 인천공항경제도시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실행과 전략을 동시에 이해하는 검증된 행정형 리더다. 저는 이런 판단을 유정복 후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천시가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양강 구도이고요. 최근의 흐름은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정복 후보는 시장과 장관 경험을 통해서 도시 운영과 재정 구조를 실제로 다뤄본 인물입니다. 이 점에서 정책 실행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이 유 후보의 1000원 유니버스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시민 체감 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민생 전략입니다. 교통과 주거, 육아를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적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인천공항경제도시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물류, 바이오, MRO, 관광산업 중심의 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도시 내에서 가치를 창출해서 재정 자rop들을 높이고 그 재원을 다시 주민의 복지로 환원하는 가치 선순환 구조, 이것을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종복 후보의 지금 이러한 정책이 바로 제가 제시한 가치 선순환 구조와 같이 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박찬대 후보가 재정에 대해서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이 인천의 공항경제도시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은 나눌 돈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정치 해부학, 그리고 또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 칼럼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